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북한 정권에게 살해당한 원비어 씨 사건으로 전체 미국인들이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CBS 디스모닝 하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2017년 4월 타임 온라인하고 인터뷰를 하였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물밑 작업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CBS와의 인터뷰는 한미 정상회담의 물밑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6월 20일 이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마침 6월 15일에 원비어 씨가 귀국을 하였고, 그리고 20일에 사망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누구보다 잘 처리를 해야 하는 곳이 청와대고 정부이겠죠. 그러나 우리 청와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정상회담 일정은 잡혀 있고 하루하루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성과를 많이 거두고 돌아오려면은 매사에 주의를 다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CBS와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을 CBS 홈페이지에서도 게시하고 있고, 또 청와대에서도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앞으로 쭉 가면서 여러 가지 그 인터뷰하는 내용이 아무래도 대북 문제라든지 대미 관계라든지 하는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간마다 가는 도중마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서 같이 논의를 해나가기로 하죠. CBS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 제목부터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기사 제목은 South Korean Leader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South Korean Leader says 북한이 그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원비어의 죽음에,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부분은 리더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그 약칭을 해서 편하게 쓸 때는 각국의 대통령을 리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 CBS 홈페이지에서는 자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를 지칭할 때는 한 번도 리더라고 쓰지를 않았습니다. 무수히 나오는 그 호칭에 매번 프레지던트라고 썼던 것이죠. 미국 대통령 트럼프 이렇게 쓰는데, 사우스 코리아의 대통령은 맨 처음에 기사 소개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제목도 리더로 되어 있습니다. 리더란 수령이라든지 우두머리, 작은 그룹을 이끄는 사람, 남들보다 막연히 위에 있는 사람, 이러한 위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더구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리더는 테러 집단을 이끄는 사람도 리더로 지칭을 합니다. 물론 북측의 김정은도 리더로 지칭을 하죠. 그러면 곧 있을 정상회담에서 우리 한국의 리더 문재인 씨와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좀 격이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5월 10일 대통령의 취임을 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사실은 미국도 상당한 예우를 다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서 연속적으로 외교 실패를 반복하고 또 무능함을 나타낸다든지 신의 없는 행동,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그냥 번복해버린다든지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에서 사우스 코리아의 리더로 게다가 현재 국론이 통일이 되지도 않았죠. 또 공공연하게 문재인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제 국무총리가 된 인물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촛불 집회를 한 시위대에 속한 국민들의 정부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대외적으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로 당선은 되었는데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국민을 편가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자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리더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러한 기색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대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남들이 볼 때는 남한이라고 하죠. 이 남한의 레프트 리더, 그러니까 좌파 정치 세력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리더로서 그 지위가 암묵적으로 격화된 것으로 그렇게 외신의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대통령직에 취임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의 생각을 강제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어떤 외교적인 교섭을 할 때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듣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CBS 앵커가 가장 먼저 이러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원비어 씨와 관련해서 그가 세상을 떠난 데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원비어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소식을 들은 것인데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앵커는 아무래도 미국인을 대표해서 미국 방송사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대표자라는 것을 살려주는 것이 가장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문재인 씨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6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외적인 어떤 활동을 할 때 실제로는 어떤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문재인 씨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경우 식성이라든지 특별한 특이 체질이 있는지 하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항상 자기 자신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렇다고 해서 대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러한 자신의 법적 지위를 한시도 망각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그 청와대 홈페이지 대문에 있던 국민을 저 문재인의 국민이라고 했던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죠. 그 후에 바로잡기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명심하고 항상 국민이 문재인의 국민이 아니라 국민의 문재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앵커의 질문에 I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 문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한 셈이죠. 그건 그렇고 이 내용 중에 청와대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른 부분, 그러니까 영어 원문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반드시 시정을 해야 합니다. 왜 있지 않은 내용을 넣는 것입니까? 만일 그 CBS 측이 잘못했다면 그쪽에 정정을 요청을 해서 양측이 완전히 일치되는 내용을 게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의 국민에 대한 그러한 의무는 훨씬 더 무거운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에 원비어가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영어 원문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보도자료를 수정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영어 원문을 고치던지. 그래서 이 부분은 빠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많은 부당한 그리고 가혹한 대우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어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 보도자료는 상당히 그 영어 해석이 자의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제사회로 영어 원문이 그대로 나가죠. 그랬을 때 그쪽에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을 청와대에서는 우리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문으로 나간 내용과 한글로 해석한 내용이 합치되지 않았을 때 국민은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청와대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 CBS 앵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케인 상원 의원이 원비어는 살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문이 이렇습니다. 원비어 was murdered. 다른 군소리가 전혀 없이 살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 보도자료는 원비어 학생이 김정은 체제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뭐뭐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라는 말은 원문에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원문은 맥케인 has said, 맥케인이 말했다. 그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의미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하는 해석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청와대 보도자료는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앵커가 물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사건이라고 하면은 좀 더 막연하고 좀 더 폭이 넓겠죠. 그러나 앞뒤의 그 질문, 문맥을 보았을 때 이 사건은 그렇게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어 원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당신은 북한이 원비어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his death라고 직접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맥케인 의원의 말을 빌면 북한이 원비어를 죽인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런 대단히 그 전국을 찌르는 질문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보면서 상당히 그 외교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이러한 답변으로 인하여 그의 그 외국에 대해서, 특히 미국에 갔을 때 그의 입지가 대단히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북한이 확실히 원비어 학생을 죽였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다는 것이 좀 믿어지지 않죠. 좀 더 세련되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청와대 보도자료는 이 부분도 많이 바꿔놨습니다. 북한이 원비어 학생을 죽였는지 그 사실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야박하게 이야기해서 원문이 we cannot know for sur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 for sure를 그 사실까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해석을 써놓을 때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다듬어서 내놓는 것인지, 특히 이 행정부 청와대에서 나오는 문건은 미문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하고, 원칙은 문장 부호 하나도 더 첨가하든지 빼든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살해를 부정했죠. 죽였는지 알 수 없다. 물론 그렇겠죠.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이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대통령은 역시 변호사로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든지, 혹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치가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인지 하는 그러한 것이 질서 있게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아주 기계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변호사 마인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데 이 답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고지식하게 보이죠?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측에서 원비어 씨를 살해한 것인지 모른다. 우리는 살해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 맥케인 상원의원의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원비어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아주 중대한 책임이 북한 당국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북한 당국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했다. 이렇게 보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그러나 이것은 변호사가 법적인 사건을 다룰 때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따져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한 것이 본뜻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맥케인 의원은 원비어는 살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살해라는 것은 고의범이죠. 죽이겠다는 의지로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의범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망에 이르게 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러면 죽이지는 않았죠. 행위자가 무엇인가를 했고 그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형법상 이런 경우에 그 사망에 대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행위가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대단히 까다롭고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된 이라고 하는 것을 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해치사, 과실치사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치사라고 한다면 일단은 사망, 살인에 대해서 고의범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상해치사라고 하면 사람에게 상해의 고의로 상해를 입힙니다. 그러나 치사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의가 있으면 바로 살인죄로 의율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쓰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상해치사에서 상해가 고의의 영역에 있다면 치사는 과실이나 우연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형법 제259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치사라고 하는 형태의 범죄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비어 씨에 대한 북한이 살인은 아니고 상해는 했다고 인정했는가? 그런데 그것이 다릅니다. 그 직전에 청와대에서 또 브리핑을 올려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비어 씨에 대해서 조전을 보내고
어떤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을 올려놨는데 그 내용이 대략 이런 것입니다. 북한이 원비어 씨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 따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은 원비어 씨를 상해했다는 책임도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르고 일단 청와대에서 인정한 것은 빨리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밖에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중대한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나는 죽이는 것을 못 봤다. 그래서 모른다. 그 다음에 치사라고 하는 것에 무거운 책임이 있는데 왜 빨리 안 돌려보냈느냐. 이런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 2단계의 설명을 통해서 맥케인 의원의 주장을 부정한 것이죠. 청와대에서는 계속 이 원비어 씨를 죽였다든지 원비어 씨의 사망이란 단어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그 보도자료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이 사건이 어떻게, 이 사건이 그 대북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원문에서는 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비어 씨를 죽인 것 혹은 원비어 씨의 사망. 그런데 청와대 보도자료는 이 사건이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his death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지금까지는 거의 쓰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입장이 바뀌었는지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I believe, 나는 믿는다. We must, 우리는 뭐뭐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now가 들어갑니다. N-O-W. 그래서 must now have, 이제 우리는 가져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이 북한은 비이성적인 정권이라는 인식을,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청와대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이 그 해석문을 싣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북한이 아주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나라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해석 중에 영어 원문에 없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라는 것도 없고 합리적이지 못한 도 없고 나라다 도 없고 사실에 대해서 도 없고 새롭게 도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해석이 거의 창작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어 원문에 나온 now라는 부분입니다. 영어 원문은 나는 이제 우리가 북한은 비이성적 정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now라고 하는 것은 2017년 6월 20일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원비어 씨 사망 사건이 발생한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now, 이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원비어 씨 사망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비이성적인 정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비이성적인 정권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원비어 씨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0일부터 아 그렇구나 하고 인식을 했고 6월 19일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은 다 알고 있었는데 혹시 문재인 대통령만 모르고 있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타임 온라인과 그 당시 문재인 씨가 인터뷰한 이것은 타임지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재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매우 비이성적이고 호전적인 인물이다. 그 정권 자체가 비이성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6월 20일 원비어 씨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비이성적 정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2017년 4월 문재인 씨였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CBS 앵커는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북측이 김정은 정권이 비이성적인 정권이다. 김정은이 비이성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인데 이상하게도 문재인 대통령만 이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CBS 앵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비이성적인 정권, 비이성적인 지도자와 함께 무릎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이성적인 인간과는 대화를 할 수 없죠. 대화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대화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거기에 납득하고 하는 모든 과정은 대단히 논리적인 과정입니다. 비이성적이라는 이야기는 비논리적이라는 이야기도 되죠. 이 질문은 지난 4월 타임과 인터뷰할 때도 동일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비이성적인 인물을 대화로 설득하겠다고 하는가? 이것이 서양인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기 모순에 빠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4월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했고 6월에도 또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 문구의 모순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우깁니다.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해왔던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청와대 보도자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UN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서 해왔던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하는 부분은 영어 원문에 없습니다. 해석자가 임의로 집어넣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죠. 또 CBS 앵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에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 그 이 발상은 아이디어라고 썼기 때문에 구상보다는 발상이 더 적절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미국 정책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할 예정입니까? 이것이 조금 전에 그 발상을 구상으로 고친 그게 청와대 보도자료는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것은 청와대 보도자료입니다. 이 원문을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미국의 정책과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이런 것이죠. 이것이 영어 원문에서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불변의 정책, 그것과 대립하여 정반대로, 완전히 정반대로 되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좀 살펴볼 것은 아주 간단한 문구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할 예정입니까? 이렇게 풀이를 했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았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이 앵커가 온 자국의 대통령과 자국 정보의 정책과 완전히 등을 돌리고 대립하는 내용입니다. 화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도 근본적으로 펀더멘탈리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정책을 펴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서 다음 주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이렇게 편하게 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맥상 알 수 있죠. 영어 원문이 이렇습니다. So, what are you going to say? 트럼프. 이런 이야기인데 so라고 하는 것이 이럴 때는 자, 그런데, 자, 그렇다면 당신이 그렇게 미국과 정반대의 화합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so, 그런데,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what are you going to say? 이것이 아마도 이렇게 해석을 했겠죠. be going to를 will로 바꿔갖고 what will you say? 뭐 거의 이런 분위기.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요?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됩니다. 좀 놀라거나 의외거나 이럴 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죠? 심하게 이야기할 때는 그래서 무슨 사고를 치려는 거죠? 이런 그 느낌으로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경청하겠다는 그러한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알아차렸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부분도 청와대 보도자료입니다. 그것이 저는 미국의 정책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앵커가 롱 스탠딩, 그러니까 변함없이 지켜온 미국 정부의 그 근본적인 정책과 정반대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은 간단하게 부정해버립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내세운 근거가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그 정책에 반대되는 정책은 북한을 강하게 제재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심하면 무력으로 이 비핵화를 이루고 세계를 향해서 도전하는 북한을 멈추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On that point, 바로 그 점에서 I have the same view as President Trump. 그 점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견해이다. 아마도 이러한 주장을 했을 때 무엇인가 착각을 했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가 오바마 정부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동일한 견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보도자료를 소개하겠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북한과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협상을 하도록 동의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북한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는 가운데 문 대통령께서는 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굴복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영어 원문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Aren't you giving into them?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더러 북한에 항복하는 것이냐, 북한에 굴복하는 것이냐, 이렇게 무례하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을 북한에 굴복하는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을 한 것이죠.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대단히 불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과 그 협상을 하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승낙 권한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청와대 보도 자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하도록 동의할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원문으로 보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to allow, ALLOW, to allow you
to negotiate with 북한 이랬습니다.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니고시에이트 할 수 있도록 얼라우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다. 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변론으로 하고 사실 어디다 대고 감히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트럼프가 얼라우 한다는 것입니까? 이 얼라우는 용납하다, 허락하다, 승인하다 이런 뜻이죠. CBS 앵커는 감히 한국 대통령 문재인을 트럼프 대통령의 쫄병이나 하인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궁금해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북한과 직접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인가?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쫄병인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용서하기 힘든 CBS 앵커의 질문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그런 대화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잡아뗍니다. 이것이 청와대 보도자료입니다. 마치 갑자기 위축된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대화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부분은 CBS 영어 원문에 없습니다. 그냥 추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그런 대화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영어 원문에서 I have never mention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나는 결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끝에서 whatsoever까지 붙였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모습을 이야기하자면 펄쩍 뛰면서 나는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이 문장상으로는 그러한 그 장면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 청와대 보도자료에 들어간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두 줄의 문장은 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그것이 여기에 해석에 들어간 것이죠. 그것은 바로 2017년 4월 타임 온라인과 인터뷰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에 덧붙여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김정은을 만났는데 어떤 조건에서 만났느냐 하면은 개런티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비지블 리절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 그 결과를 보장하는 개런티가 있을 때 만나겠다. 이 결과는 예시를 했습니다. 프리징 혹은 디스맨틀링. 그래서 핵무기 프로그램의 동결 혹은 해체, 이와 같은 가시적인 결과가 보장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만나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개런티가 없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If elected president, 내가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I will not act unilaterally. 그래서 나는 절대로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북한과 대화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미국과 먼저 상담하고 미국과 의논한 다음에 하겠다. 미국과의 협의 없이는 단독으로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타임과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항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왜 이런 약속을 공개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과 그리고 6월 20일 CBS 앵커의 당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얼라우가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하고 합치가 되죠. 이어서 하는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정상회담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몇 가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2017년 내에 북한에 가고 싶어 합니다.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17년 내에 김정은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말리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 가지는 김정은과 직접 정상회담을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또 하나는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 시험 발사 때 선제 타격을 좀 막고 하는 최소한 그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에 나타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앵커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핵을 가지고 있는 미치광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당신도 그가 미치광이라고 믿느냐? 그리고 왜 미치광이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영어 원문을 보면 역시 다분히 도전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또 그런 면에서 좀 무례함도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보도자료는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좀 전에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어 원문에 없는 내용이죠.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때는 김정은과 함께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 있다. 김정은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보다 훨씬 많이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청와대의 영어 능력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햄버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햄버거 이야기는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햄버거를 사주고 같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오손도손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햄버거라는 것은 영어권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죠. 특히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이번 앵커의 발언 때문입니다. 앵커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정은이 햄버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청와대에서는 이 한 줄만 넣고 그 다음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김정은 likes burger? 이렇게 물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most likely, maybe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우스갯소리였으면 여기서 그쳐야 했겠죠. 그런데 오늘 앵커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ost likely 이렇게 끝을 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고받고 3번씩이나 오고 갈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죠. 햄버거라는 말은 일반인들이 막말로 쓸 때는 깡패 녀석, 구걸하는 거지 녀석, 혹은 햄버거로 만들어주마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불량배들이 가루로 만들어준다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좀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2016년 6월 15일 트럼프가 이 햄버거 발언을 했던 당시의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의 대강만 설명을 하지요.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북한에 안 간다. 김정은이가 여기에 오면 만나지. 그렇지만 국빈 만찬 같은 건 없어. 우리는 회의석상에서 햄버거를 먹일 거야. 우리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보다 훨씬 나은 거래를 해낼 거야. 미국은 김정은이에게 값비싼 국빈 만찬값을 치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햄버거가 다정한 햄버거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청와대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영어 해석이라든지 또 다른 인터뷰할 때 내용이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80년대 영어 느낌이 납니다. out of date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 원문은 It would be an honor to be able to meet 김정은 이 부분입니다. 우선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영광스러울 것이 있겠는가 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도 좀 의문이 먼저 들어야 되겠죠. 이 이야기가 나오는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는 2017년 5월 1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has said he would be honored to meet the North Korean dictator 김정은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would be honored를 영광스러울 것이다로 해석을 했죠. 그런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놔두고 트럼프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만나는 것을 honored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정당한 조건 하에서 이 정당한 조건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은 a lot of condition, 대단히 많은 조건이고 평양은 먼저 신의를 지키겠다는 서약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이때 honored라는 것은 영광스러울 것이다로는 전혀 해석이 되지 않겠죠. 참고로 would be honored라는 것은 내가 해내겠어, 그걸 하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되기는 합니다. 청와대가 이러한 영어, 청와대라기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캠프, 그리고 지금은 청와대에 많이 있겠죠. 그들이 영어로 일종의 사고를 저지른 대표적인 것으로 달빛 정책이라는 조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문샤인 팔러시라고 하는데, 이때 문샤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서는 헛소리라고 풀이를 하고 있고, 이 달빛 정책을 가리키는 문샤인을 미국에서는 북한의 그 떳떳하지 못한 외화벌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샤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같은 것들도 예로 들고 있다고 하지요.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청와대, 그 청와대가 D급이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삼류보다 더 못한 것이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니까 대통령의 위신이 떨어지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돌발 상황의 대처 능력은 당연히 없고, 한미정상회담의 물밑 작업은 확실히 그르쳤죠. 미국에서는 원비어 씨를 잃은 슬픔이 지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것을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폭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청와대에 속속 들어가서 책임은 절대로 지지 않고 한번 잡은 자리는 절대 놓지 않는 이러한 학연, 지연, 그리고 파벌로 똘똘 뭉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세간에선 그들을 좀 썩은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척결해야 한다는 험악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한시바삐 정리를 하고 정말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 넣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해서 효율적인 청와대, 일하는 청와대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